단일인자 유전부터 볼게요. 단일인자 유전은 형질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형질이 명확하게 구분돼요. 이거 아님 저거로. 단일인자는 상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성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 예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예제 1 가계도를 볼까요? 귓불 모양에 대한 가계도가 나와 있네요. 귓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조금 전에 공부했어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2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네요. 엄마로부터 받은 거 하나, 아빠로부터 받은 거 하나 해서 2개의 유전자를 남자든 여자든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 가계도를 보면 색칠되지 않은 건 분리형 귓불을 가진 사람이고요. 색칠된 건 부착형 귓불을 가진 사람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을 찾아보래요. 모든 가계도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1번과 2번 그리고 5번을 한번 봐주세요. 1번과 2번은 분리형 귓불을 가진 부모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태어난 5번 자손은 부착형 귓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가계도 분석 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자손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하나씩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5번 자손이 부착형 귓불이라는 얘기는 부착형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부착형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다라는 뜻이 돼요. 즉,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은 부착형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부착형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부모는 분리형이래요. 그러면 부모는 분리형 유전자도 함께 가지고 있다란 얘기가 되겠죠. 분리형 유전자와 부착형 유전자를 함께 지니고 있다란 뜻이야. 그런데 함께 갖고 있을 때 뭐가 발현된다란 뜻이냐면 분리형이 발현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분리형을 나타냈을 거예요. 즉 2개가 있을 때 발현되는 게 우성이기 때문에 분리형이 우성이 되고 부착형이 열성 형질이 됩니다. 자, 써볼게요. 분리형 귓불이 우성, 부착형 귓불이 부착형 형질이 열성입니다. 앞으로 가계도를 볼 때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가진 자손이 나오게 되면 자손이 가진 형질을 열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분리형 부모로부터 부착형 자손이 나왔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나왔죠. 이 자손이 가진 형질이 열성이 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우성 형질이 됩니다. 2번 볼게요. 우성 유전자를 라지 A 그리고 열성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할 때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게요. 부착형 귓불을 가진 사람들은요. 유전자형이 뭐로 결정이 되게 되냐면 스몰 a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라지 a를 하나라도 가졌다면 분리형이 됐을 테니까 부착형이면 스몰 a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3번, 5번, 7번에 유전자형을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나머지 가족들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게요. 5번이 스몰 a라는 얘기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하나씩 받았다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1번, 2번 부모는 스몰 a를 하나씩 가질 거예요. 그런데 분리형 형질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라지 a도 하나씩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표현형은 분리형으로 나타났을 거야. 이번에는 9번과 10번을 한번 볼게요. 9번과 10번의 부모는 7번이죠. 자, 7번은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스몰 a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7번으로부터 반드시 스몰 a를 하나는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9번, 10번은 분리형,
우성 형질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라지 a를 하나씩 가지고 있겠죠. 이번에는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3번으로부터 태어났어요. 네, 3번은 스몰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몰 a를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분리형이기 때문에 라지 a를 하나 가지게 됩니다. 4번을 보면 4번은 7번을 낳았죠. 자, 7번은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스몰 a를 하나씩 받았다라는 뜻이니까 스몰 a를 가지고 있고 라지 a도 가지고 있겠네요. 이제 6번을 한번 봐주세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라지 a일 수도 있지만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만나면 라지 a가 될 테지만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스몰 a가 되겠죠. 자, 둘 중에 뭐일지 몰라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분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유전자형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6번 같은 아이들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라지 a가 하나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기도 해요.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 이 밑줄에는 라지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몰 a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18페이지 넘어가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마선 모양에 대한 가계도가 나와 있네요. 이마선 모양 또한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죠. 즉 남자든 여자든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1번 문제 볼게요.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을 찾아보라 라고 했어요. 가계도를 볼게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7번과 8번 그리고 10번을 보겠습니다. 7번과 8번, 즉 부모는 M자형인데 그 자손인 10번은 1자형 이마를 가진대요. 자, 이 자손, 10번 자손은 부모로부터 1자형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1자형일 텐데 부모는 M자형이래요. 그럼 부모는 M자형 유전자와 1자형 유전자가 모두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 중에 M자형이 발현된다라는 뜻이니까 M자형이 우성, 1자형이 열성이 되겠죠. 써볼게요. M자형이 우성 형질이 되고요. 1자형이 열성 형질이 되겠습니다. 쉽게 찾자면 부모와 다른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왔으니까 자손이 가지고 있는 1자형 형질이 열성이다 이렇게 찾아도 돼요. 자, 2번 볼게요. 우성을 라지 B, 열성을 스몰 b라고 할 때 유전자형을 써보래. 자, 1자형인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형은 뭐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스몰 b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1자형인 아이들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자형인 사람들의 유전자형은 뭐로 결정되냐? 스몰 b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6번이 스몰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으로부터 스몰 b를 하나 받았겠죠? 그래서 1번의 유전자형은 라지 b, 스몰 b가 되고요. 5번의 유전자형 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2번으로부터 스몰 b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7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M자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인 라지 b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8번 또한 10번이 스몰 bb이기 때문에 스몰 b 하나는 8번이 줬을 거예요. 그럼 8번의 유전자형도 라지 b, 스몰 b가 되고요. 4번의 유전자형은 9번이 스몰 bb이기 때문에 스몰 b 하나를 줬을 거고 그리고 M자형이기 때문에 라지 b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유전자형을 다 써봤어요. 3번 볼게요. 10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이마선이 M자형 우성일 확률을 구해보래요. 7과 8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난다 라는 뜻이에요. 자, 7과 8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을 써보겠습니다. 7번과 8번은 라지 B, 스몰 b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만나면 라지 B, 라지 B인 자손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만나면 자손이 라지 B, 스몰 b를 가진 자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유전자가 스몰 b, 라지 b인 자손이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만나면 스몰 b, 스몰 b를 가진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즉,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M자형일 확률, 즉 우성 형질일 확률은 4개 중에 3개네요. 확률은 4분의 3이라고 쓰면 되겠죠.